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원하지 않는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하시고 계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그 환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어떤 약물의 도움이나 아니면 굉장히 타이트한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려고 시도를 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시거나 요요 현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요. 정작 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살이 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지 않는 살이 찐 이유를 이해하시고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시면 대부분이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임상을 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한 4가지 정도의 원하지 않는 살이 찌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과식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요만큼을 소모를 하시면 이만큼은 몸에 쌓이겠죠, 그죠? 그리고 현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사실 활동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돈과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소모하러 가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영양분이 굉장히 과잉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살을 빼시고 싶으시면 식사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드셨다면 이만큼을 소모할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이해가 쉬워서 이건 뭐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건 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요.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냉식입니다. 차게 드시는 거죠. 그죠?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저희 나라 국민들이 가장 차게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원하지 않는 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냉식을 하면요. 신진대사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고 배출하고 하는 이런 신진대사 기능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런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냉식을 하셔서 배가 차지면요. 배가 차지면 이 배 주변에 이 장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둘레에 지방을 쌓게 됩니다. 몸에서 말이죠. 그래서 배둘레에 이렇게 살이 찐다 하시면 배가 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배 주변에 살이 찐다 하면 배가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뱃살을 빼시고 싶고 그렇다면 일단은 차게 드시는 습관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 뱃살뿐만 아니라 차게 드시는 습관은 몸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이유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이유고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한의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치료를 하면서 이 개념을 확신합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중년 여성분들한테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기, 그죠? 이 기가 막혀서 기체성으로, 그죠? 오는 부종입니다. 말하자면, 몸이 부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변이 조금 안개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흉부에, 약간 통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가 막히면서 정상적으로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기순환이 좋지 않으시면서 약간 몸이 부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면서 이 기순환을 좋게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살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대부분이 여성 환자들이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살이 찌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네 번째는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식품의 대부분에는요, 3,000종 이상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엄밀하게 보면 화학식품이죠. 자연식품이 아니에요. 특히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편의점에 있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뭐 이런 탄산음료부터 해서 그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제 밀가루도 그렇죠. 이런 음식을 드시면 이 안에는 많은 화학 첨가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화학 첨가물은요, 우리 몸이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였어요. 말하자면 아직까지 우리 몸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진화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전혀 몸에서 알지 못하는, 겪어본 적이 없는 화학 첨가물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몸에서는 이 화학 첨가물들을 위험물질로 간주합니다. 일단. 그래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화학 첨가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화학 첨가물들이 뇌나 심장이나 신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몸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화학 첨가물들을 이렇게 지방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여기에 꼭꼭 싸서 여러분들의 간, 허벅지, 배 주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허벅지나 이런 데 살이 찌고요, 지방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해독요법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런 물질들이 몸 밖으로 조금 배출되면서 지방도 같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과 아주 유사하게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쌀겨, 그죠? 경상도 사투리는 딩기 이랬는데요. 그런 거거나 콩비지, 찌꺼기 이런 걸 소에게 먹이면 소가 살이 찐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소는 곡물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에게는 그런 곡물이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이물질이에요.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요, 소는 이 이물질을 비슷하게 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고기에 마블링이 끼게 되겠죠. 자연 속에서 활발하게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런 풀 뜯는 소에게는 그런 마블링이 생길 수가 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를 가두고 활동을 줄인 상태에서 곡물 사료를 먹이면 소에게 아주 아름다운 마블링이 생깁니다.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을 많이 드시고 활동을 크게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 근육에도 마블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블링은 사실 크게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물론 육식을 이제는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몸을 맑고 건강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최대한 유기농 아니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4가지가 제가 정리해본 원하지 않는 살이 찌는 이유거든요. 대부분이 조금씩 다 관여가 있죠, 그죠? 살이 찌시는 분들은요. 식사량을 일단 좀 줄이시고 활동량을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열흘 만에 3kg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을 봤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도, 그죠? 그리고 3번째로 여자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간 부어 있는 상태. 그걸 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최대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거나 기순환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치료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현대인들이 가장 피하기 어려운 거죠. 저조차도.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 사실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맑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이 원하지 않는 살이 찌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화학 첨가물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 부분, 냉식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원하지 않는 살이 찌는 이유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활에서 변화를 주신다면 몸은 스스로 적절한 체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서 병원이나 기타 어떤 단체에서 그런 요법이나 약물이나 그런 걸로 살을 빼시고자 한다면 대부분이 요요를 겪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치유를 하고 그리고 이런 노폐물들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다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살로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살을 빼시고 몸이 건강해지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